우리 외교의 나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작가진이 지구판 지정학이라는 멍청한 막장극의 줄거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편 이란이 곧 직면하게 될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1년 동안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해온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앞으로 세계 석유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미국과 이란은 다시 한번 파키스탄에서 협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실제로 그 대화를 위해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휴전과 봉쇄의 조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갈등이 계속되는 원인이 되는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초점이 질병의 증상과 질병 자체를 혼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양측이 소셜미디어와 더 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주고받는 다양한 위협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협상 과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건 당사자들이 파키스탄에서 만나 합의안을 협상하기를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양측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마다 쏟아지는 언어적 위협에 휘둘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협상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협상 방식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혼돈의 세계 한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먼저 지난 일주일 정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추측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마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이 곧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이 전쟁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야를 넓혀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찰 가능한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휴전이 공식적인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는 기술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봉쇄가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법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쟁이란 두 주체가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 치르는 값비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전통적인 죽음과 파괴의 전쟁 방식을 순수한 경제적 강압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값비싼 과정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빌리자면 경제 제재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그 과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교통의 흐름이 어느 정도 동결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란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을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그 봉쇄는 실제로 오만 족에 더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에 대해 허위 정보를 내놓을 때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많은 선박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맞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긴 하지만 만약 그들이 더 넓은 걸프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면 경제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호비를 지불하지 않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발포하겠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들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선박에 발포하고 억류해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황이 엉망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슬라마바드에서의 회담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유행어로는 타코 화요일이라고 했지만 제 반응은 좀 더 미지근했습니다. 휴전이요? 아마도 특히 더 넓은 걸프 지역의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세계 경제에는 휴전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란 뉴스를 직접 다뤘던 마지막 때는 트럼프가 봉쇄를 막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장이 그 선언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추가적인 강압적 압력이 이란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로 인해 더 빠른 적대 행위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달랐습니다. 시장도 그에 따라 평가를 수정해서 유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각 당사자들이 이 게임을 계속 이어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공통된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작전을 계속하면서 휴전이 처음으로 삐걱거린 이후 네타냐후의 두 번째 전선이 주요 걸림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협이 다시 열리고 모든 것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기술적 주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란이 순수 민간 분야에서 입게 될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어떤 제3자가 이란의 발전소 운영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지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한다면 세계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외교관들은 이슬람마바드와 다른 곳에서 외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무너진 듯 했던 것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해협을 재개방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화요일에 더 구체적인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이에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며 처음부터 테헤란에서 누가 그 결정을 내릴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합의를 즉시 거부했고 해협 폐쇄를 어떻게 부르든 조치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측 모두 서로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교착 상태에 이르렀고 핵 확산과 같은 보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협상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방식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미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신호이며 결국 나중에 합의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본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지만 백악관은 첫 한 달 동안 유권자들의 방향에 맞춰 행동하며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행동의 핵심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진 점을 보면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물가 부담 위기는 행정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된 시점으로 넘어가면 백악관은 그런 우려에 훨씬 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우려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지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는 레임덕 대통령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이 결국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가 충성파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의회와 언론의 관심을 다른 파일에서 돌려 이득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는 없는 힘을 과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새로운 태도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새로운 경제적 지뢰덱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혹은 그가 허세만 부리는 걸 수도 있다는 점은 테헤란에서도 이 계획이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 타코 상황이 아니라 테코 상황에 더 가까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겁먹고 물러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실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에게 경제 갈등을 계속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란에게 문제는 진실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그 과정에서 나라에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이어집니다. 이란이 그 누락된 정보를 알기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란 석유 수출 산업의 중심지인 카르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섬의 일부 민간 지원 구역은 훨씬 더 중요한 석유 인프라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이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에 대해서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란이 석유를 카르그 섬으로 보내고 그곳의 깊은 바다에서 대형 유조선들이 석유를 가득 채워 출항합니다. 다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원유를 위한 여분의 저장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정식 저장 탱크에 그냥 쌓여 있는 건 돈을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정말로 그 돈이 투자되거나 최소한 이자가 붙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란도 일정 수준의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조선 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감당 못하는 건
모든 유조선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체계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협이 봉쇄될 때입니다. 전쟁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란이 저장 용량이 바닥나기까지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백악관은 이 문제를 며칠 안에 닥칠 일로 봅니다. 외부 분석가는 약 2주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두주 시한이 있는 일에 두주 시한을 쓰지 않는다는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기한 설정을 제쳐두고 문제는 이란의 석유가 넘쳐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흐름을 막기 위해 유정을 폐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물은 스위치처럼 쉽게 켜고 끌 수 없습니다. 폐쇄된 우물을 다시 가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2주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란의 재정과 더 넓은 에너지 시장 모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는 약 8개월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석유를 봉쇄하려 했던 계획과 비슷합니다. 러시아 정유소를 폐쇄하고 그림자 선단 유조선의 자연스러운 부족 현상을 이용해 러시아의 유정을 출구 없이 고립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의 수출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전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초기 2주간의 휴전이 끝난 후에도 다시 무력 충돌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보고서들은 미국 비축량이 계속 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패트리엇, 사드 절반과 토마호크 미사일 30%가 소진됐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는데 왜 테헤란 근처 목표물에 또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내야 합니까? 적어도 그것이 현재 백악관이 시도해보고자 하는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은 2주 시점을 조금 지난 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란은 새로운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스프레드시트 숫자줄이 지도 위의 선처럼 흥미롭진 않지만 전쟁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더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군사행동에 나설지에 대한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트루th 소셜에 유럽의 지원이 어디 있냐고 글을 올릴 때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당사자들이 더 이상 폭탄으로 싸우지 않더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두고 분명한 견해차가 있고 이것이 왜 전쟁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이란이 석유 탱크가 넘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넘치는 얘기가 나온 김에 말하자면 큰 흐름을 짚는 질문들을 다룬 제 재생 목록도 거의 그럴 지경입니다. 각각 58분 분량으로 시청자가 제안한 주제에만 집중해서 다룹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